자리에서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도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 자꾸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시나요? 얼굴이 예전보다 창백해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손발이 유난히 차고 숨이 쉽게 차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철분이 부족한 빈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음식으로 철분을 채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빈혈은 여성뿐 아니라 어르신께도 흔합니다. 기운 없는 것을 그냥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살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지럼과 피로의 흔한 원인인 빈혈을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혈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온몸으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빈혈은 바로 이 산소 운반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덜 도달합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지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철분이 중요할까요? 헤모글로빈을 만들려면 철분이 꼭 필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차기도 합니다.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철분이 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먹는 양이 줄면 철분 섭취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화와 흡수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철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철분 흡수에는 좋은 짝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철분 음식과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진한 커피나 차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빈혈은 서서히 진행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피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어지럼도 반복되면 살펴봐야 합니다. 입맛이 줄면 철분 섭취도 함께 줄어듭니다. 시야가 불편하면 고기를 덜 드시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흡수가 잘 되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고기에 든 철분은 햄철이라고 부릅니다. 햄철은 몸의 흡수가 특히 잘 됩니다. 그래서 빈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기운을 채워줍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 부위를 고르세요. 너무 짜거나 달게 양념하지 마세요. 구이나 국으로 담백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철분을 채우는 든든한 음식입니다. 안심이나 우둔살이 담백합니다. 미역국에 넣어 드시기 좋습니다. 불고기는 양념을 싱겁게 하세요. 무나 채소와 함께 조리세요. 질기면 부드럽게 다져 드세요. 햄철은 흡수가 특히 잘 됩니다. 채소와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살코기를 골라 담백하게 드세요. 국으로 부드럽게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기운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철분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하기 쉽고 값도 부담이 적습니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편합니다. 삶아서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죽이나 국에 풀어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 한 끼로 달걀을 챙겨보세요. 기름을 많이 두른 조리는 피하세요. 하루 한두 개는 대체로 부담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철분과 단백질을 함께 채워줍니다. 달걀 노른자는 손쉬운 철분 반찬입니다. 달걀찜은 부드러워 드시기 편합니다. 채소죽에 노른자를 풀어 드세요. 반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메추리알로 바꾸어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도 함께 채워집니다. 철분과 단백질이 함께 듭니다. 부드러워 드시기 편합니다. 죽에 풀어 드셔도 좋습니다. 삶아두면 챙기기 편합니다. 기름은 조금만 쓰세요.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대표 채소입니다. 조혈을 돕는 엽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건강한 피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채소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와 곁들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세요. 국이나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자주 곁들이면 꾸준히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을 함께 주는 채소입니다. 된장에 묻혀 나물로 드세요. 달걀과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국에 넣어 부드럽게 드세요. 근대나 아욱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자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이 조혈을 돕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살짝 데쳐 무쳐 드세요.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자주 곁들이면 좋습니다. 고기와 함께 흡수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굴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빈혈에 도움이 되는 아연도 많습니다. 바다의 영양을 담은 식품입니다. 국이나 죽으로 끓여 드시기 좋습니다.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신선한 것을 골라 익혀 드세요. 특히 어르신은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철에 챙겨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굴 미역국 한 그릇도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굴은 철분과 아연을 함께 채워줍니다. 굴전으로 부쳐 드셔도 좋습니다. 물을 넣은 굴국이 시원합니다.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선도가 중요하니 잘 고르세요. 제철에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철분과 아연이 함께 듭니다. 꼭 익혀서 드세요. 국이나 죽으로 좋습니다. 제철에 챙겨 드세요.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소화가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함께 들어 있어 든든합니다. 고기를 자주 못 드시는 분께 좋습니다. 밥에 섞어 지으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콩자반으로 만들어 두고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 철분이니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약하시면 푹 익혀 드세요. 검은 콩은 채식으로 철분을 채우는 재료입니다. 매일 한 숟갈씩 밥에 더해 보세요. 콩밥으로 매일 챙기기 좋습니다. 서리태로 졸여 드셔도 좋습니다. 두유로 갈아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와 함께 조금씩 드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식 철분으로 좋습니다. 밥에 섞어 드세요. 과일과 함께 흡수가 좋아집니다. 푹 익혀 드세요. 꾸준히 조금씩 드세요. 단백질도 함께 채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은 철분이 풍부한 조개입니다. 국물로 우려내 드시기 좋습니다. 시원한 국물은 입맛을 살려줍니다. 된장국이나 칼국수에 넣어도 좋습니다. 신선한 것을 해감에 익혀 드세요.
짜지 않게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국 한 그릇으로 철분을 챙깁니다. 다른 해산물과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제철 바지락은 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바지락은 국물로 챙기는 철분 반찬입니다. 순두부찌개에 넣어 드세요. 해감을 잘해서 익혀 드세요. 모시조개로 바꿔도 좋습니다. 국물을 싱겁게 내세요. 제철에 맛이 더 좋습니다. 국물로 철분을 챙깁니다. 해감 후 익혀 드세요. 싱겁게 간하세요. 제철에 맛이 좋습니다. 여러 조개를 번갈아 드세요. 입맛을 살려줍니다.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철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나 콩과 곁들여 드셔보세요. 섬유질이 많아 속도 편안합니다. 살짝 데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줄어듭니다. 짧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채소와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철분 흡수를 돕는 짝꿍 채소입니다. 파프리카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고기와 함께 곁들여 드세요.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에 두고 자주 드세요. 색이 진한 채소를 고르세요. 비타민C가 흡수를 돕습니다. 고기와 곁들이세요. 살짝 데쳐 드세요. 오래 삶지 마세요. 냉장에 두고 드세요.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여덟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식후에 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달콤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철분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 그대로 드세요. 제철이 아니면 오렌지나 귤로 대신하세요. 새콤한 과일이면 비슷한 도움을 줍니다. 식사 뒤 과일 한 접시를 챙겨보세요. 딸기는 철분 흡수를 돕는 상큼한 후식입니다. 키위나 귤로 바꿔 드셔도 좋습니다. 식후 후식으로 챙기기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 그대로 드세요. 주스보다 통째로 드세요. 제철 과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식후에 드시기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 드세요. 귤이나 오렌지로 대신하세요. 통째로 드세요. 철분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홉 번째는 소간입니다. 간에는 철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철분을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 비타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빈혈에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냄새와 식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손질해 익혀 드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가끔 소량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다른 철분 음식으로 대신하세요. 소간은 소량으로도 든든한 철분 공급원입니다. 닭간으로 바꿔 드셔도 됩니다. 부추와 함께 볶으면 좋습니다. 소량으로 가끔 드세요. 냄새가 부담이면 우유에 담가 두세요. 다른 철분 음식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소량으로 철분이 풍부합니다. 가끔 챙겨 드세요. 잘 익혀 드세요. 냄새는 손질로 줄이세요. 비타민도 함께 듭니다. 부담이면 다른 음식으로 대신하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고기나 생선의 철분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동물성 철분과 채소를 곁들이면 흡수가 좋습니다. 둘째, 식후에 딸기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드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셋째,
철분 음식을 드실 때 진한 커피와 녹차는 미루세요. 커피나 차의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한두 시간 떨어뜨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로 자주 곁들이세요. 다섯째, 국이나 죽에 바지락과 검은 콩을 넣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철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하면 좋습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세요. 끼니를 걸으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거르지 말고 드세요. 국과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커피와 홍차는 식사와 떨어뜨려 드세요. 식사 직후 진한 커피는 철분 흡수를 막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한두 시간은 물이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커피는 오후 이른 시간에 즐기세요. 셋째, 어지럼이 심하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빈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아셔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적어두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비타민과 엽산이 건강한 피를 만들어줍니다. 여러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골고루 담아보세요. 다섯째,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적게만 드시면 철분도 함께 부족해집니다. 잘 드시는 것이 곧 빈혈 예방입니다.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빈혈은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럼과 피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좋은 짝입니다. 소고기와 소가는 흡수 잘 되는 철분을 줍니다. 달걀 노른자는 철분과 단백질을 함께 채워줍니다. 시금치와 검은 콩은 채소로 철분을 보태줍니다. 굴과 바지락은 국물로 철분을 챙겨줍니다. 브로콜리와 딸기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철분 음식과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진한 커피와 차는 식사와 떨어뜨려 드세요.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지럼이 심하면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분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몰아 드시기보다 나눠 드세요. 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음식부터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밥상에서 지켜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